전 감자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컨텐츠 소재를 찾을 때 사용하면 좋을 프롬프트 소개합니다. 일명 컨텐츠 소재를 찾는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고, 그러면 무슨 컨텐츠를 만들지? 라는 게 항상 고민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챗GPT에게 물어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챗GPT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와 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고 내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도와줘야 돼 라는 체면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챗GPT가 저에게 소재들을 계속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줘. 그러면 네가 알아볼 주제를 내가 입력할게. 그래서 나에게 답변을 요구하도록 챗 GPT에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입력한 주제에 대해서 5개의 답변을 출력해 주는데 그 답변의 조건은 아래와 같아 라고 해서 조건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입력하는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요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어떤 주제를 놓고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관련돼서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서 끝나지 말고 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알려줘. 근데 처음에 답변을 알려줘 라고 했더니 정말 대충 말해가지고 요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답변은 설명적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내용으로 해줘 라는 내용 적었고요. 그리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게 되거나 컨텐츠를 만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 라고 해서 이 타겟층을 명확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 글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인스타그램을 한다 라고 한다면 해시태그를 추천해 달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5번은 이런 걸 한번 추가해 볼까요? 네가 찾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블로그에 사용할 제목을 만들어줘. 블로그 제목은 주목도 높고 흥미를 유발하며 재미있게 작성해줘 라는 내용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 조건에 맞는 답변을 5개를 출력을 해 주겠죠. 그리고 답변을 출력할 때 아래 내용을 충족해줘 라고 해서 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요청한 내용에 대한 문맥적이의 배경, 창의적인 생각을 해주고 이상적인 답변을 해주고 넌 전문가야.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주고 출력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주는데 요렇게 만들어줘. 마지막으로 너 내 질문 잘 이해했니? 0부터 100까지 신뢰도를 점수로 나타내줘. 그리고 나한테 주제를 물어 라고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챗 GPT로 왔고요. 일단 한글을 잘 이해하는 GPT-4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글로 답변, 영어로 답변 이렇게 해볼 예정이니까 일단 한글부터 답변을 요청할게요. 그리고 마크다운 형식에서 제가 제목을 썼다가 제목이면 제가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블로그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저는 토익 공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달아주고 특징도 달고 키워드도 추천해주고 블로그 제목도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이건 뭐 하나에 다 뭉쳐서 해줬습니다. 일하기 귀찮았나봐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키죠. 나머진 다 똑같이 했고 마크다운 형식 부분에서 1번은 이렇게 2번은 이렇게 3번은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넣었습니다. 자, 이제 복사해서 다시 GPT-4에서 한글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니까 프롬프트가
약간 지저분해지는 것 같긴 하네요. 동일하게 토익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 답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답변을 잘 해주네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내용,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궁금해하는지 여기는 키워드, 그리고 제목은 요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신뢰도 점수는 95점이라고 저에게 알려주네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영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GPT-4에서 그리고 지니 프롬프트 자동 번역 기능을 켜고 이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번역되고요. 토익 공부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번역을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 보니까 답변의 형식이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표의 제목 그리고 표의 항목 이런 형식으로 각각의 답변을 출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영어로 자동 번역해서 프롬프트를 붙여놓고 이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기간 다이어트로 살 빼기라고 넣었더니 자, 요렇게 답이 나왔고요. 전 표형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훨씬 더 좋네요. 번역하면 네 질문을 95% 이해했고 요렇게 키워드 추천, 블로그 제목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꾸는 과정까지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게끔 프롬프트를 조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력값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GPT 3.5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글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써보면서 약간 느낀 건데 GPT-4에 비해서 GPT 3.5는 좀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한다. 초보 운전이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답변 내용이 조금 별로네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할 거고 초보 운전자가 알아야 될 팁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나왔는데 답변이 좀 전체적으로 심플하네요. 그래서 너에겐 영어로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자, 이제 질문을 넣겠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알아야 할 팁이라고 했더니 답변이 나왔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답변을 안 해줬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채팅창 다시 열고 다시 물어볼게요. 초보 운전자가 알아야 할 팁이라고 하니 자,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GPT 3.5에서는 영어가 좀 더 풍성한 답변을 해준다 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전처럼 다른 채팅창에서는 잘 동작하는데 이번 채팅창에서는 내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막 출력을 받았을 때는 프롬프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예 새로운 채팅창에서 다시 넣게 되면은 비교적 내가 원하는 형식의 답변으로 잘 나오더라. 챗GPT는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질문했는데 프롬프트는 특별히 인사가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이 너무 구려 라고 하면은 채팅창 새로 여시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소재를 찾는 프롬프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